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목요일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에서 LAFC 이적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장렬시키는 그야말로 미친 활약과 함께 자신의 또 한 번의 인생 경기를 써냈고, 현재 손흥민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찬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너무 빨리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에 대해 엄청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의 최근 기세가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4-25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은 폼을 보여주면서 8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손흥민 선수가 만 32세, 윙포워드 자원으로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 문제도 겹치면서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이제는 끝났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는 좀 가혹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의 고점에 비하면 기량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2015년 8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하면서 다소 변방리그에서 제2의 축구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무대 자체가 축구 스타들이 말년에 찾는 리그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 이적은 전성기가 끝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LAFC로 이적하자마자 이러한 비판들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정말 미친 활약으로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는 LAFC의 데뷔전이었던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시차 적응조차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PK를 얻어내는 활약으로 팀을 구해냈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끌어냈으며, FC 댈러스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는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면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A매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를 해서도 활약을 이어가는데, 손흥민 선수는 미국과의 경기에서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펼쳤고, 멕시코 대표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터뜨리면서 강팀들을 상대로 여전히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폼을 보여줬고, LAFC로 복귀한 뒤 사노스 옥스케이스 원정에서도 1득점을 장렬, 이어진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는 무려 해트트릭을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자신의 인생 경기를 써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LAFC로 이적한 뒤 LAFC 소속으로는 6경기에서 5골과 1개 도움, 대표팀에서도 2경기 2골 1도움으로 총 8경기에서 7골과 2개 도움이라는 그야말로 역대급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기량이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너무 빨리 이적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BBC 프리미어리그 패널로 참여하는 라즈 초아는 손흥민 선수의 최근 폼에 대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잘못 기용했으며 손흥민 선수는 기량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뒤늦게 펼쳤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에 대해 엄청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난번 백진산 공동구매 이후 받은 피드백이 솔직히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수백만원 들여서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 앵콜 언제 하냐, 이런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100년이 된 332 1억원인데 그걸 99% 똑같이 만든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런 기술이? 라고 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산삼만 연구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원리를 50초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왔구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 없거나 체력 딸릴 때, 잠을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아세요? 더 웃긴 것은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 못 느끼면 100% 환불해준대요. 이 정도면 진짜 확신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에이 설마 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에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단수량 한정이라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인지 모르거든요. 아무튼 다시 영상으로 돌아와서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에 대해 엄청난 갈문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야말로 품격 그 자체이며 언제나 팀의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내는 선수야. 그의 영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어. 팀을 떠나는 것이 아마 커리어를 더 오래 이어가기에는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몰라. 속도는 줄어들지라도 경험은 실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준다. 지난 시즌 손흥민 나이에 그를 왼쪽 윙으로 기용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은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어. 그런 감독에게는 다시는 괜찮은 클럽에서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을 정도야. 손흥민은 9번 스트라이커로 뛸 체력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 그 판단 미스로 인해 5,300만 파운드에 도미닉 솔랑키를 영입하는 연쇄적인 결과까지 이어졌지. 축구 이론을 잘못 적용하면 여러 면에서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손흥민은 여전히 훌륭한 피니셔이지만 예전 같은 스피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트넘 하스퍼가 투톱 시스템을 시도하는 것이 아닐까 항상 궁금했었어. 마티스텔 영입으로 그런 전술을 시도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영 알 수 없게 됐네. 또 한 명의 축구를 분석하지 못하는 축구 분석가 낚셨네. 엔제는 아마도 구단의 수익 때문에 손흥민을 억지로 기용했을 거야. 지난 3년 동안 손흥민처럼 기복 있는 활약을 하고도 선발에서 밀려나지 않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 손흥민은 2021-22 시즌 이후로 계속 형편없었어. 정신 차려. 실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었어. 그건 두 가지 문제를 낳았지. 첫째, 이 풀백들은 오버래핑에 능한 선수들이고 아마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수준일 텐데 그 장점이 완전히 낭비되었어. 둘째, 손흥민이 터치라인에 붙어있게 되면서 골문과 멀어졌고 수비 가담까지 해야 됐지. 엘리트 수준의 인사이드 레프트 자원을 낭비한 셈이야. 손흥민은 9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아니라고. 엔제는 정상급 감독이 아니야. 그 형편없는 브랜더 로저스 감독조차도 셀틱 복귀 후에 우승하고 있잖아. 웃기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9번 스트라이커를 맡기엔 손흥민은 피지컬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 비단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그는 애초에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어. 그의 커리어 후반에 딱 맞는 포지션인 폴스 9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건 엔제를 더 큰 범인으로 만든다. 라즈, 네가 제대로 알아봤다면 엔제가 손흥민을 9번으로 기용했었고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야. 말하기 전에 좀 조사라도 해보는 게 어때? 손흥민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스트라이커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전 시즌에는 손흥민이 9번으로 뛰면서 팀 내 최고의 선수였지. 도미닉 솔랑키의 영입은 그들을 3년을 후퇴시킨 셈이고 손흥민을 9번 스트라이커에 그대로 두었다면 윌슨 오도베르가 아닌 더 나은 왼쪽 윙어를 영입할 수도 있었을 거야.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기록은 부정할 수 없지. 36경기에서 2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여러 번의 승점 3점을 안겨준 결정적인 활약으로 우리를 살렸어. 맞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시즌에 손흥민은 우리의 리그 승점의 53%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어. 그가 없었더라면 유로파리그 진출도 하지 못했을 거야. 손흥민을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옮긴 것도 좋지 않은 결정이었어.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전보다 브랜돈 존슨과의 호흡이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이야. 포지션적으로 봐도 왼쪽 윙은 오른쪽 윙보다 스트라이커보다 더 멀고 손흥민을 터치라인에 붙은 윙으로 고정시킨 건 애초에 그의 장기가 아닌 플레이 스타일인데 결국 그의 장점을 무디게 만든 셈이야. 어느 시점부터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왼쪽 윙과 스트라이커 사이에서 매 경기마다 계속 바꿔가면서 기용했지. 이런 부분도 손흥민의 기복 있는 퍼포먼스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손흥민은 스퍼스를 너무 일찍 떠나버렸다. 이건 엔제 감독의 실수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나섰을 때 뒷공간이 있는 경기에서는 정말 잘했지만 상대팀이 내려앉고 더 피지컬적인 경기를 할 때는 거의 무력했어. 등등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최근 폼에 대해 논쟁을 했고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낸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이제 막 33세에 접어든 그렇게까지 많은 나이의 선수는 분명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 등 빅리그 무대에서는 여전히 33살의 나이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하는 타이밍은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다소 빠른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최근 2시즌 동안 기록만 살펴봐도 2023-24 시즌 모든 대회 통산 36경기 출전, 17골 10도움, 2024-25 시즌에도 46경기에 출전해 11골과 12개 도움이라는 여전히 토트넘 하스퍼 팀 내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미국행 이적은 누군가에게는 분명 아쉬울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워낙 좋은 활약을 최근까지도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의 리그를 호령하는 선수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는 어떤 활약과 커리어를 쌓게 될지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의 축구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